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작은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에 또 한 가지는 방광염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줌 소태라고도 하죠. 여성분들 중에서 이 방광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증이 너무 극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이 배뇨시의 통증이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소변을 본 것 같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 잔뇨감이라고 하죠. 잔뇨감도 심하고 또 아랫배에 뻐근한 통증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빈뇨 같은 경우, 빈뇨라는 거는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라는 말인데요. 심하게 아주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30초마다 1분마다 화장실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10분마다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또 30분마다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이렇게 빈뇨까지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생활도 상당히 하기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집안일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보통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는 우리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항생제 3일 정도 복용하면 또 바로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광염이 한 번만 걸린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발이 잦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3회 이상 이 방광염이 재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는 만성 방광염이시라거나 아니면은 매달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균은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 이 방광 쪽이나 소변에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방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방광염 언제 재발하나 이거를 알아야겠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재발하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너무 과로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고 밤샘 많이 하는 20대 40대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는 40대에서 60대인 경우에는 감기를 좀 심하고 앓고 난 후에 아니면 어떤 병을 수술하고 난 후에 아니면 큰 병을 걸리고 난 후에 이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선 방광염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내가 방광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 후인데요. 이때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질염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질건조증이 있는 경우,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방광염이 이렇게 살짝 남아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배가 조금 불편하거나 잔뇨감이 살짝 있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 빈뇨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배뇨시에 약간 불편감, 이런 방광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방광이 자극되면서 또다시 급성 방광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관계 하실 때 아랫배가 좀 뻐근하다, 방광이 좀 자극이 된다, 아니면 성관계 시에 소변 볼 것 같다, 이런 어떤 방광 자극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염이 일단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방광염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질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세균성 질염이 있거나 칸디다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시게 되면 이 질에 있는 균들이 방광으로 이완이 되면서 또다시 급성 방광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일단 질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방광염이 생기고, 또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질염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염과 방광염이 돌아가면서 재발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광염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요, 방광염과 질염을 함께 치료를 해줘야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건조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윤활액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요도 점막이 계속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관계 하실 때 좀 뻑뻑하거나 건조하거나 또 성교통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은 후에 만약에 방광염이 생겼다라고 하면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방광염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먼저 질건조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후에 생기는 방광염은 다음날 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서 이 균이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나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관계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성관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방광염을 관리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네,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방광염에 대한 정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네, 유니쌤의 자궁 리셋 앞으로도 많은 구독, 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